시장 한복판 오후 3시. 가을 햇살이 야채 진열대 위로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선영은 토마토를 하나씩 만져보며 중얼거렸다. 이것도 너무 물렁하고, 이건 너무 딱딱하고. 그녀의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평생 누군가를 위해 장을 봐온 습관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를 위한 장복이었다. 김선영, 58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20년째였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시장에 나왔다. 혼자 먹을 반찬거리를 고르는 일도 이제는 익숙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다. 선영이 장바구니에 토마토 3개를 담으려는 순간이었다. 저기, 혹시 김선영 씨 맞으시죠? 뒤에서 들려온 조심스러운 남자 목소리에 선영의 손이 멈췄다. 토마토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그 목소리였다. 20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아주머니, 고객님, 선생님. 무심한 호칭들 뿐이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달랐다. 마치 오래 기억해온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애틋하게. 선영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흰머리가 성근 남자가 서 있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체크 셔츠에 낡은 가방을 맨 모습이었다. 저를 아세요? 선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에 아마 교직에서 뵌 적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선명하지 않았다. 교직에서요? 죄송한데 잘 기억이.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뵈니까 반가워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만 묘한 정적이 흘렀다. 선영은 얼떨떨했다. 이 남자의 눈빛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처음 만나는 사람 같지 않은 이 느낌은 뭘까? 가슴 한편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했다. 정우가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를 주워 선영에게 건넸다. 이거 떨어뜨리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토마토를 받으며 선영의 손끝이 그와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췄다. 예상치 못한 감정이 스쳐갔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차 한 잔 드실래요? 오랜만에 뵈니까. 선영이 망설였다. 오래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저는 잘 모르는 분과는 물론입니다. 갑자기 죄송해요. 정우가 이해한다는 듯 말하며 돌아서려 했다. 그때였다. 그런데 정말 저를 아세요? 어디서?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가 돌아서며 눈빛에 깊은 의미를 담아 대답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시선이 교차되었다. 주변의 시장 소음이 서서히 작아지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은 알 수 없는 궁금증을 느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정우가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혹시 다시 만나도 괜찮을까요? 언제든 좋습니다. 당신이 편한 때에. 선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거절하려다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우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정우가 천천히 사라졌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토마토를 꼭 쥐고 있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서 선영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토마토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처럼 20년 만에 느끼는 낯설면서도 그리운 떨림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동네 도서관이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집에만 있으니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다. 이정우.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어 보니 묘하게 익숙했다. 도서관 입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였다. 앞서 걸어가는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체크 셔츠에 낡은 가방. 분명히 그 사람이었다. 설마 나를 따라온 건 아니겠지? 선영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역사 코너에서 정우와 마주쳤다. 그는 조선시대 문화사라는 두꺼운 책을 들고 있었고 선영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영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그때 정우가 들고 있던 책 위에서 작은 책 한 권이 바닥에 떨어졌다. 꽃과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이 보였다. 정우가 그것을 주워 선영에게 내밀었다. 이런 것도 읽으세요? 선영이 책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네, 그냥 시간 보내려고요. 저도 가끔 읽어요. 식물 이야기 보면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정우가 말했다. 대화는 서툴렀지만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정우는 차분한 말투였는데 가끔 무릎을 두드리는 습관이 눈에 띄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하는 버릇인 것 같았다. 혹시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정우가 물었다. 선영이 잠시 생각했다. 벚꽃요. 짧지만 아름다우니까요. 아, 벚꽃. 정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저도 좋아해요. 떨어질 때가 더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그 순간 선영의 가슴 한편이 찡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소한 습관이 계속 눈에 남았다. 무릎을 두드리는 것. 왜 저럴까? 싶으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선영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 작은 동작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요즘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런 말씀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두 사람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책 많이 빌려가시나 봐요. 선영이 정우의 손에 든 책들을 보며 말했다. 네, 시간이 많아서요. 읽다 보면 외롭지 않아요.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다. 선영도 모르게 마음이 짠했다. 그럼 저는 이만. 정우가 시계를 보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가세요? 네, 약속이 있어서요. 정우가 책들을 챙기며 말했다. 그런데 혹시 내일도 오세요? 선영이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럼 혹시 오시면 같이 차라도 마실까요? 도서관 앞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걸어가는 모습까지 왠지 익숙했다. 어깨가 살짝 기운 것,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까지.
그 뒷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선영은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 같았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손에 든 꽃책을 내려다보니 벚꽃 사진이 보였다. 떨어질 때가 더 아름답다는 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았다. 며칠 후 선영은 결국 도서관 앞 카페에 나타났다. 자신도 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고 정우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정우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선영을 발견하자 먼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정말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근처에 왔다가요. 선영이 어색하게 말했다. 정우가 자리를 권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저도 누군가와 차 마실 일이 별로 없어서요.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에 놓였다. 선영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했다. 집에 돌아가면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 그 앞에서 이렇게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걸까? 선영의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정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20년은 긴 시간이죠. 그래도 사람 마음은 다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선영은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상실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같은 것. 당신도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다고 하셨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15년쯤요. 아내가 아팠어요. 올해. 정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도 자신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죄송해요. 괜히 물어봐서.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보통은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카페 구석에서 물컵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종업원이 서둘러 다가가 물을 닦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작은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다. 선영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다. 누군가 엎질러 놓은 물. 사소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보였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남편의 흔적처럼. 어떤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선영이 중얼거렸다.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우가 대답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죠. 새로운 길 위에서도. 선영이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 묘한 위로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전 아직. 선영이 말을 잇지 못했다.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우가 미소 지었다.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차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영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카페에서였다. 25살 선영과 27살 남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그날. 지금은 58살이다. 그때의 설렘과는 다른 조심스럽고 무거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움트고 있었다.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선영이 일어섰다. 네,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정우도 함께 일어났다. 카페를 나서며 선영이 뒤돌아보니 아까 그 테이블 위에 물자국이 아직도 보였다.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그 흔적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길을 걸으며 선영은 생각했다. 남편과의 추억도 저런 물자국 같은 건 아닐까?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는. 하지만 오늘 정우와 나눈 대화는 따뜻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눈 기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네요.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것 같았다. 어쩌면 그 흔적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일주일 후 정우가 선영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전화로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날씨가 좋은데 혹시 강변길이라도 걸어볼까요? 선영은 망설였다.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것과 산책은 다른 의미였다.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국 네라고 대답했다. 한강공원의 작은 길이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늦가을 바람이 시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편안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정우가 물었다. 가끔요. 혼자 걸으면 생각이 정리돼요. 선영이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이런 곳에서 걸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때 정우가 걸음을 멈췄다. 강물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도 혼자였어요. 오래요. 아내가 떠난 지 15년쯤 됐습니다. 선영도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번 카페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이 의미 없이 흘러갔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도 몰랐어요. 선영이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 얼굴에 깊은 그늘이 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혼자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도 있구나. 다시 시작. 선영이 그 말을 되뇌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줄 알았는데 어쩌면 같은 고독 속에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무의식 중에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물건이었다. 병원에서 죽음을 앞두고도 선영을 위해 준비해둔 작은 선물. 당신한테는 계속 있으니까. 병상에서 힘없이 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 손수건에는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벚꽃이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마치 마음의 자물쇠처럼 느껴졌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아직 열 수 없는. 선영 씨?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선영이 정신을 차렸다.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흘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괜찮아요. 정우가 기다려주듯 말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강물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하지만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계속 슬퍼하는 게 아니라. 선영은 손수건을 더 꽉 쥐었다. 정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영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다. 정우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했다. 그런데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2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걸까?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 정우가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지만 곧 이해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하게 흘러갔다. 선영은 주머니 속 손수건을 놓지 못했다. 그 작은 것이 자신을 과거에 붙잡아두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다. 제가 잘못 들어온 길인가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답을 찾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선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지만 메시지 창은 비어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지만 집은 고요하기만 했다. 내가 너무 차갑게 대했나? 강변에서 나눈 마지막 대화가 자꾸 떠올랐다. 제가 잘못 들어온 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던 것이 기억났다.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똑딱 똑딱. 20년 동안 혼자 들어온 소리였다. 역시 나는 늦은 건가? 58살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설레고 고민한다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젊은 시절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뭘 기대했던 걸까?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후반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직 병이 오기 전 건강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선영은 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2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들리는 것 같았다. 선영아, 나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 그때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어떻게 당신 없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 울며불며 매달렸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그 말을 반복했다. 약속해. 혼자여도 웃을 수 있다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웃는 법을 잊어버렸고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결국 선영은 남편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주머니에서 벚꽃 무늬 손수건을 꺼내 꼭 쥐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당신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잠드는 밤들.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정우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들이 떠올랐다. 시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 도서관에서 나눈 대화, 카페에서 마신 따뜻한 커피, 강변을 함께 걸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을까?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작은 관심도 큰 의미로 받아들인 걸까? 미안해.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선영은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20년 동안 쌓인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선영의 울음소리와 빗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쓸쓸했다.
그때 카페에서 본 물방울 자국이 떠올랐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하지만 지금은 그 흔적마저 지우고 싶었다. 정우와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고 다시 20년 전처럼 남편만을 생각하며 살고 싶었다. 왜 나타난 거야? 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선영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안았다. 남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 따뜻함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다. 선영은 남편 사진 앞에서 밤새 앉아 있었다. 흩날리는 빗방울이 창문 위로 무수한 자국을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새벽이 되어서야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걸까? 그 물음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간절함도 섞여 있었다. 사흘 뒤 아침 선영은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다. 보낸 이의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이정우. 손가락이 떨렸다. 편지를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 요즘은 모든 것이 문자나 전화로 오는데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였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먼저 봤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학교 앞에서 찍은 것 같았다. 여러 명이 함께 서 있는 단체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중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이 사람은... 선영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젊은 남자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다. 30년도 더 된 사진이지만 틀림없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젊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설마 정우 씨? 젊은 시절의 정우였다.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다. 남편과 정우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선영은 급히 편지를 펼쳤다. 정우의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보였다. 선영 씨에게 갑작스럽게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는 사실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저와 당신의 남편 김태호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대학 동기였고 함께 교사가 되어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태호가 아플 때도 돌아가실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우야, 내가 없는 뒤에 선영 씨를 지켜줘. 처음에는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굳이 나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당신은 여전히 혼자였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태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만나다 보니 그 이상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좋아졌어요. 태호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고민했습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배신감을 느낄까봐. 하지만 숨기고 있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서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정우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절망적인 눈물과는 달랐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동안 알 수 없던 모든 것이 설명됐다. 왜 정우의 목소리가 익숙했는지, 왜 그의 작은 습관들이 낯익었는지, 왜 그의 눈빛에 깊이가 있었는지. 무릎을 두드리는 습관까지도. 남편도 생각할 때 그런 버릇이 있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 서로 닮은 것이었구나.
선영은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정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웃고 있었다. 둘이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당신이 보낸 사람이었구나.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20년 동안 혼자 있을 것을 염려한 남편이 친구에게 자신을 부탁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편지에서 그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20년이 지나도록 혼자인 자신을 보고 직접 다가온 것이었다. 선영은 주머니에서 벚꽃 무늬 손수건을 꺼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그런데 이제는 그 손수건이 다르게 보였다.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 남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배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정우 씨도 힘들었겠구나. 20년 동안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 지켜보고 때가 되어서야 다가왔을 정우 씨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자신을 진짜로 좋아하게 됐다는 그의 고백. 그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선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며칠 전까지의 절망과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대신 따뜻한 감정이 마음을 채웠다. 당신이 보낸 사람이었군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정우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남편이 마련해준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편지를 받은 지 이틀 후 선영은 조심스럽게 정우를 찾아 나섰다. 어디서 만날지 몰라 일단 도서관으로 갔지만 그는 없었다. 카페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동네 공원을 걸어보기로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공원 입구 근처 벤치에서 정우를 발견했다. 그는 혼자 앉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이 살짝 구부정했고 어깨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편지를 보낸 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선영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천천히 다가가서 정우 옆에 앉았다. 정우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선영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선영이 조용히 말했다. 정우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숨기셨어요? 선영이 물었다. 당신이 알면 더 무거워질까 봐서요. 정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호에 대한 의리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았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다른 감정이신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가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네. 처음에는 태호와의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선영 씨 자체가 좋아요. 당신의 따뜻함, 조심스러운 말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모든 것이. 선영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2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선영은 주머니에서 벚꽃 무늬 손수건을 꺼냈다. 오래 붙들고 있던 그 작은 천 조각을. 이걸 20년 동안 놓지 못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정우가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손수건의 진짜 의미를.
선영이 계속 말했다. 남편이 절 사랑해서 혼자 남을 저를 걱정해서 준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을 보낸 것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선영은 손수건을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자물쇠가 풀리는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될 것 같아요. 정우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해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태호 형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우가 말했다.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시면. 두 사람은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영이 물었다.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우가 대답했다.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 걸으면서.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거창한 약속이나 계획 없이도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다. 그런데 태호 씨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젊은 시절 이야기들. 정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괜찮아요. 시간은 많아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였다. 바람에 날린 작은 잎사귀 하나가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갈색으로 변한 작은 잎이었지만 왠지 아름다워 보였다. 정우가 그 잎사귀를 주워들었다. 봄이 되면 새 잎이 날 거예요. 선영이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채워가도 될까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만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공원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지난 세월이 벗겨지듯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희망의 향기가 섞여 있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선영과 정우가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하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선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 봄이 오니까 모든 게 새로워 보여요. 정우가 대답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서 차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가끔 공원을 산책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선영은 많이 변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다시 알게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정우 씨와 뭘 하며 보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 정우도 달라졌다. 혼자 지내던 시절의 쓸쓸함이 사라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기쁨을 느꼈다. 선영이 좋아할 책을 골라주고 맛있는 카페를 찾아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일들이.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어갈까요? 정우가 공원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은 곳은 지난해 가을 선영이 손수건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 벤치였다. 이제 그 기억도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소중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었다. 정우 씨. 선영이 벚꽃잎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요. 선영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0년의 고독 끝에 선영은 다시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남편과의 추억, 혼자 보낸 긴 세월,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하지만 그 흔적 위에 새로운 길이 피어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에서 춤을 췄다. 마치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다.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선영이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웃고 있으니까. 형은 항상 당신 걱정만 했거든요. 정우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다. 마지막까지도 선영이 혼자 남으면 어쩌나 하시면서 선영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선영이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남편의 손과는 다른 정우만의 온기였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았다.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저도요. 선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벚꽃이 계속 흩날렸다. 떨어지는 꽃잎들이 아름다웠다. 정우가 말했듯이 떨어질 때가 더 아름다운 벚꽃처럼. 참 신기해요. 선영이 중얼거렸다.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설레고 기대되고. 정우가 웃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봐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지나갔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할머니도 보였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봄을 즐기고 있었다. 우리도 저런 모습으로 보이겠네요. 선영이 말했다. 어떤 모습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 말이에요. 정우가 선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진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처럼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꽃잎이 앉았다. 다시 봄이네요.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봄이에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허락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우리 곁에 있었다. 때로는 낯선 목소리의 울림으로, 때로는 우연한 만남으로, 때로는 오래된 친구의 모습으로.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선영과 정우의 발걸음이 벚꽃길 저편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건 흩날리는 꽃잎들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었다.